후명호 12월 27일 담송은 선협 드라마 방영. 단 이틀 후 12월 29일 구리나자 고장극 또 방영. 중국 드라마 역사상 이례적인 상황. 자기 자신과 시청률 경쟁하는 배우의 정체는? 중국 드라마 업계에서 이런 일은 정말 드물어요. 같은 배우가 단 이틀 차이로 두 부작 주연 드라마를 동시에 방영하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게다가 둘 다 고장극이에요. 한쪽은 CCTV 상성 선협 드라마 소요. 다른 한쪽은 망고TV 권모술수 드라마 옥명차골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전략일까요? 후명호의 2025년 연말 패병 모드.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12월 27일 정오 CCTV8에서 소요가 첫 방송됐어요. 동시에 아이치, 우쿠에서도 볼 수 있었죠. 소요는 담송훈과 후명호가 주연을 맡은 40부작 선협 드라마예요. 담송훈은 이번이 첫 선협 도전이거든요. 이가인지명, 최호저 가문, 금이지아 같은 현대극과 고우 드라마로 유명했는데 35세 나이에 선협에 처음 도전한 거죠. 후명호는 마녀왕 홍해 역할을 맡았어요. 100년 전 인족 공주 영안에게 배신당해 봉인됐다가 깨어난 요왕이에요.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 비주얼이 정말 압도적이죠. 이 중국 드라마 제작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2023년 대박 드라마 광풍을 만든 서기주 감독이에요. 장안 12시즌, 풍기낙양 같은 명작을 만든 유백영 씨와도 협업했고요. 방영 첫날부터 화제가 됐어요. 웨이보 메인 화제 일기량이 2억 7천만을 넘었거든요. 중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엄청 뜨거운 반응이었죠. 아이치이에서는 열도가 8,287까지 올라갔고 우쿠에서도 8,123을 기록했어요. 2026년 1월 8일 기준으로 묘한 전망 유효 재생량이 7억 6,700만을 찍었죠. 담송훈은 1인 2역에 도전했어요. 전생의 냉정한 영안 공주와 현생의 발랄한 소요. 두 캐릭터를 완전히 다르게 연기했거든요. 특히 소요는 돈을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인데 담송훈 특유의 소녀 감성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후명호는 이 고장극에서 액션 장면을 직접 소화했어요.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위험한 장면도 대역 없이 본인이 다 했다고 해요. 요왕의 강력한 힘과 동시에 숨겨진 순정남 면모를 잘 표현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CCTV8에서는 낮 12시 42분에 방영하거든요. 황금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일부 시청자들은 여주 적합도나 제작 디테일에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후명호의 고장극 비주얼과 액션은 계속 호평받았어요. 많은 시청자가 후명호 때문에 계속 본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중국 드라마 커뮤니티에서 후명호만 보려고 본다는 댓글이 많았죠. 조려영이 특별 출연했다는 것도 화제가 됐어요. 쇠몽선군 역할로 잠깐 나오는데 반파 캐릭터의 카리스마가 대단했거든요. 하선할 때 눈물 나게 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리고 단 이틀 후인 12월 29일 옥명차골이 방영 시작했어요. 이 중국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선협이 아니라 상업 권모술수와 추리가 섞인 고장극이거든요. 36부작으로 소요보다 짧아요. 후명호는 이번엔 육강내라는 젊은 장원급제자 역할을 맡았어요. 순하년 현령으로 부임해서 기이한 사건들을 해결하다가 살처 사건에 휘말려서 관직에서 떨어지게 되죠. 죽기 직전 차왕 가문의 딸 영선보가 그를 구해줘요. 그게 바로 구리나자가 맡은 역할이죠. 둘이 함께 가문을 정리하고 차도를 개척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이 드라마 특징이 뭐냐면 육강내 신분이 5번이나 바뀐다는 거예요. 장원급 제자에서 마부로 떨어졌다가 다시 역전하는 이야기거든요. 백저륵 캐릭터의 정점이라고 평가받아요. 후명호는 이 중국 드라마에서 연기 폭이 정말 넓어요. 하인일 때는 목소리 톤을 낮게 하고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정체가 드러나면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기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단지 목소리와 미세 표정만으로 캐릭터 전환을 완성한 거죠. 구리나자과의 케미도 폭발적이에요. 복도에서 대치하는 전신 거울 명장면이 있는데 거리감 있으면서도 묘한 분위기가 흘러요. 대학로 CP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긴장감이 넘쳤죠. 옥명차골은 우정의 원작 대본이에요.
연희공약, 대당영료, 항려화정 같은 히트 고장극을 만든 바로 그 우정이죠. 여존 설정에 운경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최근 흥행작 무구운간이나 장상사와 비슷한 느낌이 나요. 방영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아무 예열 없이 갑자기 방영했는데 10분 만에 초당 탑막이 128개까지 올라갔거든요. 중국 드라마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미친 듯이 달았다는 거죠. 96시간 만에 아이치이 비등 순위 1위를 차지했고 열도는 8,324를 돌파했어요. 유료 전환율도 높았대요. 아이치이 올해 상반기 고장극 평균보다 2.4%포인트 더 높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돈 내고 볼 만큼 재미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드라마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플랫폼부터 완전히 달라요. 소요는 CCTV8 상성 드라마로 낮 12시 42분에 방영하고 아이치이와 우쿠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옥명차골은 망고TV 독점의 호남이시 황금시간대죠. 방영 시간대가 다르니까 사실상 경쟁이 아니에요. 소요는 점심시간대, 옥명차골은 저녁시간대거든요. 시청자들이 둘 다 볼 수 있는 구조예요. 장르도 정반대예요. 소요는 선엽 판타지인데 인족과 요족의 대립, 전생과 현생을 오가는 이야기거든요. 옥명차골은 현실적인 상업 권모술수와 추리가 섞인 고장극이에요. 후명호 캐릭터도 완전히 다르죠. 소요의 홍해는 마녀왕이에요. 전투력 최강의 백년 봉인됐다가 깨어난 비련 캐릭터죠. 반면 옥명차골의 육강내는 장원급제 엘리트에서 마부로 떨어졌다가 다시 역전하는 지략가예요. 의상과 분장도 대조적이에요. 홍해는 검은 옷, 때로는 갑옷을 입고 나와요. 육강내는 흑의를 주로 입고 우아하고 귀기 있는 느낌이죠. 같은 배우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연기 스타일도 달라요. 소요에서는 액션과 무술 장면이 많아요. 후명호가 직접 위험한 장면을 소화했거든요. 대사와 눈빛 연기가 중요해요. 백저륵 캐릭터라 미세한 표정 변화로 정체를 숨기고 드러내야 하니까요. 여주와의 관계도 다르죠. 담송은과는 인간과 요괴의 금지된 사랑이에요. 전생의 배신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하는 이야기거든요. 구리나자과는 대등한 파트너 관계예요. 여존 세계관에서 함께 가문을 지키고 사업을 키워가는 동료죠. 시청자 반응도 확실히 갈렸어요. 소요는 CCTV 플랫폼 덕분에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하지만 일부 제작 디테일 문제로 입소문이 약했어요. 반면 옥명차골은 예열 없이 시작했는데도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유료 회원 전환율도 높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두 중국 드라마가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청 시간대도 다르고 플랫폼도 다르고 타겟 시청자도 달라요. 소요는 낮 시간대에 CCTV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옥명차골은 밤에 망고TV로 보는 젊은 층이 주 타겟이거든요. 이 두 드라마만 봐도 대단한데 사실 후명호는 2025년 내내 달렸어요. 10월 8일 입청운이 우쿠에서 단독 방영됐어요. 극성연 죄수 출신의 투사 기백제 역할이었죠. 겉으로는 방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계략을 가진 캐릭터였어요. 이 중국 드라마가 의외로 대박이 났어요. 소제작 고장극이었는데 우쿠 단독 방영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누적 재생수 14억을 돌파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유일하게 3번 본 드라마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기백제의 방탕한 외모 아래 감춰진 깊은 심계라는 반차 매력이 시청자들 마음을 사로잡았죠. 후명호가 드디어 청순한 액션 캐릭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7월 19일에는 소년 백마취춘풍이 방영됐죠. 주선 백리동군 역할이었는데 뛰어난 소년미와 수많은 액션 장면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고장극도 중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대몽기리에서는 외냉내열대어 주염을 연기했어요. 진도령과의 감정선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평가받았거든요. 섬세한 감정 연기와 수많은 명장면으로 큰 화제를 모았어요. 호심에서는 천녀 역할로 주야와 호흡을 맞췄어요. 이 중국 드라마가 후명호를 고장극 전문 배우로 만든 결정적 작품이었죠. 여기서부터 고장극 배우 후명호의 이미지가 확실히 잡혔어요. 회수죽정에서는 요군 역할로 잠깐 객원 출연했고요.
이렇게 세어보니 최근 10편 중 8편이 고장극이에요. 후명호는 완전히 고장극 전문가가 된 거죠. 선엽 무협부터 고우, 권모술수까지 모든 고장극 장르를 섭렵했어요. 특히 대호나 요한 같은 강력한 캐릭터를 정말 잘해요. 천요, 주염, 홍해까지 모두 압도적인 비주얼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죠. 이런 역할이 후명호의 장기가 된 거예요. 이런 연속 히트로 후명호는 95후 배우 중에서 실력파 대표로 자리 잡았어요. 우쿠, 아이치, 텐센트 모든 플랫폼에서 평가 등급이 높아졌다고 해요. 2025년 1월 28일에는 CCTV 춘안 시장 분회장에서 상격하게를 불렀는데 시청률이 39.2%로 전체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 1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서장 관광 홍보대사로도 임명됐죠. 3월 1일에는 베르사체 2025년 가을-겨울 패션쇼에 초대됐어요. 중국 연예인 중 유일하게 초대받았거든요. 아직 발표 안 된 신상을 처음으로 입고 등장했어요. 11월 3일에는 웨이보 시계 대회에서 연도 청운 총목 배우상을 받았고요. 이렇게 드라마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각종 행사와 시상식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전략이 정말 효과적이었을까요? 먼저 장점부터 볼게요. 첫째, 노출 극대화예요. 두 중국 드라마가 겹치면서 후명호 관련 화제가 계속 핫서치에 올라갔어요. 소요 관련 화제, 옥명차골 관련 화제가 번갈아가면서 검색어를 장악했죠. 후명호가 고장극 영역 핵심 트래픽을 독점했다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둘째, 리스크 분산이에요. 한 드라마가 흥행에 실패해도 다른 드라마로 만회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소요가 입소문은 약했지만 옥명차골이 폭발적 반응을 보이면서 균형을 맞췄어요. 셋째, 연기폭 과시예요. 완전히 다른 두 캐릭터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후명호의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죠. 만요왕과 장원급 제자, 이렇게 다른 캐릭터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넷째, 플랫폼 다변화예요. CCTV, 아이치, 우쿠, 망고TV, 호나미시까지 모든 주요 플랫폼에 동시 노출됐어요. 어떤 플랫폼을 쓰는 시청자든 후명호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다섯째, 팬층 확대예요. 담송은 팬, 구리나자 팬이 각각 후명호를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선엽 좋아하는 사람과 권모술수 좋아하는 사람, 둘 다 잡은 거죠. 여섯째, 작품이 끊이지 않고 열도가 떨어지지 않는 강한 태세를 만들었어요. 중국 드라마 업계에서 패병 모드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첫째, 열도 분산 위험이에요. 팬들이 두 드라마를 동시에 응원하느라 힘이 분산될 수 있거든요. 투표나 데이터 응원을 할 때 어느 쪽에 집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둘째, 비교 논란이에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두 중국 드라마를 비교하게 되죠. 어느 드라마가 더 재미있나, 어느 여주와 케미가 더 좋나, 이런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과로 우려예요. 두 드라마를 거의 동시에 촬영했다는 건데 배우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후명호가 2025년 6월 10일 옥명차골 촬영 종료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넷째, 신선도 저하 가능성이에요. 같은 배우가 너무 자주 나오면 시청자들이 질릴 수 있어요. 특히 둘 다 고장극이라 의상과 분위기가 비슷해 보일 수 있죠. 그럼 이게 계획된 전략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우연보다는 계획에 가깝다고 봐요. 중국 드라마 방영 일정은 보통 1년 전부터 조율하거든요. 회사와 플랫폼이 모르고 이렇게 겹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마 이런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연말은 고장극이 많이 몰리는 시기잖아요. 이때 두 드라마를 동시에 내보내면 후명호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후명호 자기 자신과 대결한다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나왔거든요. 이 자체가 화제가 된 거죠. 중국 연예계 반응도 재미있어요. 많은 매체가 후명호의 패병 모드라고 표현했어요. 화면을 독점한다는 뜻이죠. 작품이 끊이지 않고 열도가 떨어지지 않는 강한 태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어요. 일부 제작자들은 이걸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로 봤어요. 같은 배우의 다른 작품을 동시에 내보내서 시너지를 낸 거라는 분석이죠.
중국 드라마 평론가들은 후명호가 제재 선택과 캐릭터 연마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어요. 두 드라마가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선엽과 권모 두 대형 고장극 트랙을 커버했다는 거죠. 옥명착골의 여존 운경, 비유차도 요소는 신선하고 눈길을 끌었고 소요의 크로스 종족 구속, 단원 탐한 설정은 전통 선엽 틀을 깼다고 해요. 하지만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일부 업계 인사들은 이게 너무 욕심이 많은 전략이라고 봤어요. 작품 하나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팬 반응은 어떨까요? 대부분 팬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어요. 후명호를 거의 매일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SNS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낮에는 CCTV로 소요 보고 밤에는 망고로 옥명차골 보고 쫓아가기 힘들어요. 두 중국 드라마 다 너무 재미있어서 어떻게 선택해요? 그냥 다 봐야죠. 하지만 일부 팬은 걱정도 했어요. 후명호 건강 괜찮을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죠. 데이터 팬들은 정말 바빴대요. 두 드라마 동시에 투표하고 조회수 올리고 SNS 화제 만들어야 하니까요. 한 팬은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힘이 분산되는 느낌이 들어요. 재미있는 건 담송은 팬과 구리나자 팬의 반응이에요. 두 그룹 다 후명호한테 고마워했대요. 덕분에 자기 오빠 언니 드라마가 화제가 됐다면서요. 일부 시청자는 이렇게 비교했어요. 소요는 담송은 때문에 보는데 후명호도 좋네요. 옥명착골은 구리나자 때문에 봤는데 후명호 연기가 인상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팬을 계속 유입시킨 거죠. 한국에서도 반응이 있었어요. 한국 중드 팬들 사이에서 후명호가 자기 자신과 대결한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거든요. 일부 팬은 두 중국 드라마를 동시에 보면서 비교 리뷰를 올리기도 했어요.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6년 1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중국 드라마 모두 선방했어요. 소요는 묘한 전망 유효 재생량이 7억 6,700만을 기록했어요. 극운합 최고 시장 점유율은 15.5%였고요. 아이치 열도 최고치 8,287, 우쿠 열도 최고치 8,123이었죠. 옥명착골은 96시간 만에 아이치 비등 순위 1위, 열도 8,324를 돌파했어요. 유료 전환율이 올해 상반기 고장극 평균보다 2.4%포인트 높았고요. 두 드라마 다 성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후명호 전략의 승리예요. 자기 자신과 대결해서 둘 다 이긴 거죠. 업계에서는 이걸 95후 배우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봐요. 작품으로 입소문을 만들고 캐릭터로 관심을 얻는 발전 경로를 보여줬다는 거죠. 후명호는 이제 고장극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 잡았어요. 플랫폼들이 그를 캐스팅하려고 줄을 서고 있대요. 실제로 앞으로 나올 작품도 많아요. 에미와 함께하는 작골, 이미 촬영 완료했거든요. 7월 15일에 개기했으니까 2026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속도로 가면 2026년에도 후명호 중국 드라마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연말 쌍극 연방의 강력한 표현으로 후명호는 95후 배우 중에 실력파 대표가 됐어요. 옥명착골의 입소문 역습과 소요의 트래픽 가세로 고장극 영역 우세를 굳혔죠. 후명호, 자기 자신과 대결해서 둘 다 승리했어요. 이게 바로 2025년 연말 중국 드라마 시장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였죠.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기대되는 중드 TOP10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